벌써 6월 3일입니다. 아침 8시입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도라고 해야 되는지 그동안 해야지 그러다 못하고 시작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얼굴 씻고 난 다음에 늘 그러면 첫 번째 하는 게 중국 고전 한 구절 읽고 송사 필사하고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맨 먼저 부처님께 향 올리고 그 다음에 예불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운데 있을 때는 아주 잘했었는데 오랫동안 안 했더니 뭐 이렇게 목탁도 제대로 안 맞고 거기에 맞추어서 운율이 제대로 안 살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 108배는 시도하지 않았지만 차차 매일 아침 108배 또 익숙해지면 하루에 또 저녁 예불까지 해서 2차례는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강원도 머물던 시절에는 하루 3번 예불 드리고 108배 하고 또 좀 익숙해진다면 예불 드릴 때마다 108배 2차례씩 그러니까 하루 6번도 하고 초하루 보름으로는 10번씩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시도는 4년 전 2019년 3월에 서울 집 정리해서 내려올 적에 이 위치가 곧 마무리될 거로 생각을 하고 서울에서 가져온 책을 그 아래채 한쪽 방에 그냥 쌓아놓게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쌓여놓은 채 있습니다. 근데 서울집 책장에 꽂혀있던 책들은 그래도 가끔씩 참고를 할 만한 것들이었는데 요즘 찾으려면 안 보여서 급하면 새로 사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도 뭐 사람을 사서 한다든가 제가 무리해서 한꺼번에 하루나 이틀에 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는 아침마다 예불 드리고 4가지 아침 일상 마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엔 소화도 시킬 거면 내려가서 한 20여 분 내지 20분 내지 30분 정도 그 책을 옮겨서 아래채 이것저것 서가에다가 정리를 1차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책들은 또 위에 서재로 가져오고 모든 일을 저거 해야지 싶으면 착수했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대개 그러고 난 다음엔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용어를 이렇게 쓰면은 글쎄 모욕이 될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일도 도노 점수한다고 합니다. 아 저걸 해야지 싶으면 그때부터 단계별로 차차 일주일이 걸리든 열흘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차근차근 천천히 여유 있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참 성질 급하대 소리 많이 들었던 제가 많이 바뀐 거죠. 좋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도 잠시 명상에 들어볼까 합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요. 그래도 전에보다는 이제 장미도 피었고 또 아랫마을보다도 일주일 가까이 꽃 피는 게 늦는데 금계국이 이제야 피기 시작합니다. 금계국도 많이 퍼지고 있으니까 내년엔 더욱더 보기 좋을 것입니다. 국화도 많아졌고 올해 또 더 늘릴 거니까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왜 없겠으며
참 화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젠 그런 거를 잘 남기게 된 게 그게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스피커를 안쪽으로 돌려놓고 하면 모르고 그냥 왔습니다. 신경 안 써.
이 경전에서는 부처님을 찾아와 제자가 된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인정하고 아라한이 되었다고 부처님께서 요즘식 그럼 증명해 주시는 것이 복잡한 결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생겨난 것은 모두 결국 멸한다고 하는 무상 또는 흔히 성주개공이라고 하죠. 이루어져서 머물다가 차차 무너져서 아주 사라지는 그것을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득을 하고 한 경우에는 아라한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이런 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소리를 낼 적에 참 좋은 것이 소리가 났다 은히 사라지는 그 순간에만 짧게 명상을 해도 진심으로 느끼게 되죠. 오늘은 10분이 채 안 될 텐데 그 짧은 시간에 지금 이 들리는 물소리, 이 물이 이 집 뒤 얕은 산입니다만 7분 응선쯤 되는 데서 나오는 샘물을 제가 호수로 해서 끌어다가 미나리도 키우고 화초에 물 주고 여러 가지로 쓰는 용도입니다. 실은 샘물이라 식수로도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모래가 섞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수로는 하지 않고 그래도 화초를 키우는 데도 좋지만 이렇게 물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제가 이 물을 다스리는 데에도 꽤 공을 들입니다. 가끔씩 호스를 여러 곳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서 청소하는 데 쓸 적에는 또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자, 이 물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이 물이 한 직선거리로 100m 좀 넘을 텐데 숲을 헤치고 와서 이렇게 조금씩 미터 넘을 겁니다. 이리저리 돌아서 가니까. 그 샘물이 얼마나 깊은 곳에서 나올까? 그 샘물은 어디서부터 모여져서 여기까지 나올까? 그 근원은 어디일까? 그 물을 어딘가에서 계속 공급해주는 공급처는 어딘가? 만약에 그 물에 최초의 근원지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끊어지는 날이면 아마 방호제 감로수만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물들이 바짝 마르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미나리 기르고 여러 꽃에 도움을 주고 흘러내려가서 땅으로 배어 들어가는 것은 다시 또 그쪽으로 다 해서 샘물로 나올 것이고 하수관을 타고 내려가서 계곡으로 해서 바다까지 이렇게 또 다시 수증기로 올라갔다가 비로 해서 내려올 것이고 극약한 스님 책을 읽으면 그런 식의 명상이 많이 나오죠. 자,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해서 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물이 참 고맙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산 뒤 높은 데서 샘물이 나올까. 자, 이렇게 마칩니다. 어제 찍은 동영상을 보니 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동안 전신 거울을 보는 일이 없고 몸무게도 잘 안다니까 몰랐는데 이거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어제 동영상 보면. 그래서 좀 더 일을 더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